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25일 시네타점 모닝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이벤트 중심으로 좀 볼게요. 먼저 알트코인 시장 좀 보겠습니다. 리플 3,000달러가 3달러죠. 3달러가 좀 붕괴됐다가 오늘 조금 반등을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약간은 내려오긴 했지만 어쨌든 3달러를 다시 재돌파를 했고, 일단 저가 매수세 유입하고 청산 압박이 좀 완화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어저께 3,762불이죠. 그 자리가 수입을 하고 내려갈 수 있다 타점을 들였었는데 좀 위에다가 올려놔서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3,778불에 제가 걸어놨었는데 어쨌든 밑에 내려왔을 때 저는 다시 롱으로 좀 진입을 했는데 현재는 좀 수익 중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실질적으로 지금 다시 강한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는 느낌입니다. 캔들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상승 모멘텀이 좀 유지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솔라나하고 도지도 현재 좀 하락을 했다가 약간은 좀 반등한 상태이긴 한데 오늘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9시 지나서 이제 또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조금 일시적으로는 안정세를 좀 보이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뭐 글로벌 분석 업체 글래스노드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4,500달러로 목표로 일단 정했습니다. 그래서 ETF가 일단은 가열 구간으로 좀 분류가 되기는 하지만은 일단 상승 모멘텀이 좀 있고 2022년 이후로 지금 선물 계약 보유량이 비트코인을 좀 앞질렀다. 그래서 시장의 리더십을 좀 강화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 시즌 진입, 그러니까 알트코인의 반란, 이게 시장에 어떤 언제쯤 올 거냐. 그래서 알트코인 시장 그 시즌 인덱스가 현재 50 근처인데 75를 넘어서면 본격적인 알트코인 시즌으로 일단 간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0.9%인데 요게 조금 더 하락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좀 이동을 조금 더 해야 알트코인 시즌이 다시 열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더리움 중심으로 솔라나, 리플, 도지 이게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일단 유동성이 좀 부족하다. 요게 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리플의 경우에 600만 달러가 매도가 들어왔는데 한 2%가 그냥 바로 이제 하락을 하니까 결국은 기관이나 이제 세력들은 자금이 좀 넉넉하게 유동성이 좀 풍부해야 그들이 원하는 때 청산도 할 수 있고 그들이 원하는 때 또 매집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유동성이 좀 풍부하지 않다 리플의 경우에는. 그래서 유동성 확보가 또 중요한 것 같고요. 결론은 요번에 이 조정 장세는 미국 SEC죠. 금융감독위원회 그 ETF가 유예가 결정된 게 좀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0개 암호화폐 인덱스 펀드 그 ETF가 일단 무기한 유예가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유동성이 좀 풍부하지 않다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시장에 활기를 넣으려면 일단 시장 자체가 자생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118K 300을 조금 넘어서고 있는데 어쨌든 12만 불이죠. 12만 불을 다시 재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일단 관건이고 전체 흐름은 아직은 이제 나쁘지는 않습니다. 조정을 좀 거치기도 했고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하고 내일하고 모레하고 이제 주말이 꼈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이 어느 정도만 거쳐진다면 다음 주 FOMC 금리 결정 발표가 화요일하고 수요일 양 이틀간 30일 날 새벽 3시에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그게 아마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색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 은이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암호화폐 대체제 뭐 논란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년 말에 지금 그 은 가격이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고 어
저평가 자산으로 좀 매력이 좀 있어서 산업 수요도 증가를 했고, 예, 그래서 은을 좀 대체제로 좀 고려하는 움직임이 있다. 크립토 투자하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정리를 종합적으로 해보면 아직까지는 단기 조정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의 유동성 부족하고 청산 압박이 변동성을 좀 확대한다. 그리고 장기적인 전망으로는 이더리움을 선두로 알트코인 시즌이 다시 재진입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SEC ETF 유예 결정이 조금 심리적인 부정적 영향은 있는데 요거는 시장에서 좀 잘 극복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12만 불을 넘어서면 알트코인 자금 순환에 좀 키포인트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변동성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조정을 하면 조정한 대로 또 급등을 하면 급등한 대로 포지션을 잘 유지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더리움 좀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현재 4시간 차트인데 저점 3,527불, 예, 여기를 일단은 수입을 하고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4시간 캔들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 9시가 되면은 요 캔들이 바뀌는데 다음 캔들이 양봉이 나오면서 3,762불을 다시 재돌파할 수도 있는 그런 모양새가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3,527불대를 찍을지 여부는 바로 찍기는 좀 힘들겠죠, 여러분들. 캔들 상으로 보더라도 주말에 만약에 하방 압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틀 동안에서 찍을 수는 있겠지만 고점을 돌파하는 게 조금은 더 쉬워 보입니다. 현재로서는요. 그래서 다시 올라온다 그러면은 3,762불에서 숏 포지션을 잡는 거는 조금은 지양을 할 것 같고, 만약에 진짜 한번 수입을 한다 얘네가, 그럼 고점에서 한번 수입을 한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 고점이 현재 3,858불이거든요. 3,858불을 한번 수입을 하고 다시 조금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아시겠지만은 수입 자리는 몸통으로 뚫느냐 안 그러면 터치만 하고 내려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 여기까지 올라갔었을 때 만약에 단번에 올라오면 내려갈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9시 캔들에서 거기까지 막 뚫고 올라가. 그러면은 밀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조정을 충분히 주말 동안 거치면서 올라온다면 3,858불 지금 전 고점을 한 번 더 뚫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숏 포지션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수입하는 자리는 더더욱이나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3,762불을 돌파하는지 여부가 오늘 좀 관건입니다. 그래서 일단 숏타점은 3,762불에선 잡지 마시고, 만약에 급하게 올라온다, 오늘 9시 캔들이나 혹시 1시 캔들에서 주간에 올라온다면은 수입을 한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은 수입을 하고 다시 조금 밀렸다가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쭉쭉 올라왔어요. 만약에 쭉 올라왔어, 그러면 다시 한번 좀 밀렸다가 다시 이렇게 재돌파하는 이런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급하게 올라오느냐 안 그러면 좀 조정을 하면서 차분히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캔들 모양을 보고서 진입 여부를 좀 결정하시는 게 숏은 바람직해 보이고, 만약에 여기서 밀린다 하더라도 롱 타점은 솔직히 어중간하게 잡으면 조금 힘듭니다. 저도 어저께 위에서 숏을 진입을 못 해갖고 밑에 저점이 어딜까 계속 보고 있던 찰나에 3,678불입니다. 그쪽에서 진입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찍고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더 같은 경우는 일단 롱 위주로 전체 포지션을 보는 게 일단 맞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트를 한번 좀 잠깐 보시면 비트는 정말 안정적으로 조정을 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비트는 그냥 FM대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통 한 2주 정도 조정을 할 거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딱 아직 이 박스권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 이 박스권 안에 좀 갇혀서 있을 가능성이 많고,
지금 12만 180을 제가 타점을 드렸었거든요. 숏 타점을. 근데 정확하게 찍고 지금 내려온 상태고,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2만 부를 터치하고 다시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그 자리는 또 강하게 돌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숏 타점은 주의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11만 5,750 라인을 한 번 더 밑으로 내려온다면 거기서는 롱을 진입을 하셔도 됩니다. 그죠? 예, 거기서는 지금 그 쌍바닥을 확인을 하고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을 한다 그러면 땡큐 그리고서 롱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1만 5,750에서 11만 5,300 라인 요 안에서 롱 타점을 잡으면 상당히 유효해 보입니다. 그래서 비트는 여기에 밀리면 롱 타점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플 한번 볼까요? 리플은 여기 2달러 98 여기를 수입을 했습니다. 예, 수입을 하고 반등을 했다가 지금은 잠깐 밀리는 상황이긴 한데 리플 마찬가지로 이더가 안정적으로 가준다면 3.3달러를 여기를 돌파를 하고 전 고점을 또 돌파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리플도 일단 3부를 다시 찍느냐 여부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밑으로 좀 내려온다면 리플도 롱타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숏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도지도 수입을 하고 지금 올라갔다가 좀 다시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0.27달러를 지금 내려올 것 같거든요. 예, 근데 도지는 조금 더 밑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조정을 한다 알트가 그러니까 이더가 조정한다 그러면 이 자리까지 다시 밀릴 수가 있습니다. 도지는 그러니까 0.270보다는 0.2075 자리가 훨씬 더 유효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도지를 거래를 하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은 한 이 자리를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낫고요. 솔라나도 한번 보겠습니다. 솔라나는 아직 수입을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그래서 솔라나는 이 자리를 수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저 자리 조금은 위험해 보이기는 한데 그죠? 만약에 조정을 좀만 한다 하더라도 쭉 내려올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저 자리가 깨진다면 보수적으로 가신다 그러면 아마 가격대를 한 이 자리 정도 17150 자리를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죠? 왜냐면은 지금 조정을 이더가 좀만 하더라도 여기까지 얘네들은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알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비트가 다시 118K가 안 깨지고 버텨줘서 반등을 한다 그러면 이더도 조금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하고 이더의 추이를 보시고 알트는 대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잠깐만 볼게요. 어저께 역사적 고점을 다시 한번 또 터치를 했네요. 그리고 조정을 하고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안정적으로 나스닥은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뭐 프로그램으로 좀 짜놓은 것처럼 정말 일정하게 계단식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또 한번 조정을 하고 있죠. 또 조정을 해서 다시 한번 조정하고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으니까 뭐 나스닥이 밀리는 것보다는 올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움직임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시간의 거래긴 하지만은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하고 이더하고 움직임에 따라서 나스닥도 뭐 나스닥이 먼저 움직이는 건 맞는데 일단 시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적습니다. 나스닥은. 그래서 비트하고 이더의 움직임을 좀 예의주시하시고 거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불금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주말을 좀 잘 즐기려면 원래 금요일날 수익이 좀 좋아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보겠습니다. 아무튼 날씨가 계속 더워지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죠. 건강 유의하시고 좀 시원한 거 좀 드셔야 되고 만약에 몸이 허하시다 그럼 몸보신으로 뭐 삼계탕이라도 일단 한 그릇 드시면은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 저녁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